네, 동두천시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또 경기도민 또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동두천 지역구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 무려 32년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11대 도의원분들 가운데 교직자 출신으로는 유일한 도의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32년이면 담임부터 교장까지 뭐 두루두루 다 거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만 8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32년 교직 생활하는 중에 교장을 8년 했습니다. 네. 이제 퇴직을 하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육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동천 양주 교육청 산하의 교육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는데 네. 이 역시도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니까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학부모 활동이라든가 또는 각 교육 지원 활동이 좀 떨어져서 연구 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교육 활동한 것을 책으로 저술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사실 지난해 이제 11대 도의원에 출마를 하실 때 정년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좀 네.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또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는지요? 사실 처음에는 그 연금이 그 중단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 수령이 중단된다. 그 정무직 공무원 기간은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가족들이 이미 이제 자녀들 교육비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적인 그 불편함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지원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뭐 연금 수령은 중단되었지만은 경제 활동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가족분들께서 특히 그 사모님께서 많이 만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신 거예요? 예. 네, 가족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평생 교육 활동을 한 분이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도의원을 선택했고 그중에서 교육위원을 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교육위원을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행정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교감이나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하면서 지역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좀 불편한 것은 동두천, 양주, 포천, 의정부, 연천 이 북부 지역의 교육위원들이 안 계셨었어요. 제가 교장 활동 안에. 네. 그래서 남양주나 또 파주 지역의 교육위원들께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고 학교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또 좀 도전을 해서 북부 지역의 교육 발전에 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역시 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도의회에 들어오셔서 하고자 하는 관련된 계획들도 좀 많이 있겠죠. 네. 어떤 생각들 좀 갖고 계신가요? 역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경기 교육이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 또 어린 아이들 또 소외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교육이 많은 그 경기 교육이 결과를 만들었고 네.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이 그 장점을 좀 살리고 경기 교육이 경기도 또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네. 어쩌면 세계적으로 그 브랜드화되고 그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좀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만들어가는 예. 길눈이 역할 뭐 그런 부분도 살짝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감당을 해 가고 싶다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경기 남북부 간의 교육 편차를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제일 그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이 도교육청이 남부 지역에 있고 물론 북부에 그 북부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만은 네. 교육의 편차가 큰 겁니다. 또는 교사나 또는 교육 관료들도 남부 지역이 4분의 3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이나 또는 장학사들도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의
그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분이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의 기능도 살짝 이제 지원의 본연의 의무가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크게는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북부 지역의 어떤 자족도시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도 큰 틀이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남부 지역의 그 우수한 교육을 북부 지역에서도 좀 담아내고 또 소외되고 또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북부 지역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자 하는 욕심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도 해주셨지만 또 이 교육 분야 이외에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강한 또 주장을 하시고 활동 계획도 갖고 계신데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북부 지역이 이제 좀 남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 남부가 또 남북부가 나누어져서 어떤 분도라는 차원보다도 분할해서 북부 지역의 특별히 분화의 역할을 통해서 특별자치도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도지사가 공약을 했고 저는 또 도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북부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북부 TF팀을 만들었고 제가 민주당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4월 회기 동안에 이것을 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4월 회기에 꼭 통과되면은 이 TF팀이 이제 특위 활동을 시작하고 특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역할을 의회에서도 활동하고 이것이 지자체와 또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이해 폭을 넓혀서 꼭 필요하구나. 그것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의양동 삼총사로 지금 경기도의회 세 분의 도의원분들께서 오석규, 박재용 그리고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인규 의원께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또 의기투합하셨고 어떤 활동을 세 분께서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궁결롭게 그 토끼 세 마리입니다. 저도 토끼 띠고 또 박정희 의원도 토끼 띠고 또 띠동갑인 오석규 의원도 12살 어린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 세 마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는 그런 의미로 같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당을 떠나서 지역의 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제가 이제 교육 전문가라 그러면은 그 박재용 의원은 또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리고 오석규 의원은 관광, 문화관광위원이고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가고자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사실 지역성이 거의 그 한 개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그 양주시의 그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의정부 양주 뭐 남양주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1호선 축성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같은 전철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네요. 그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발전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으쌰으쌰 하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인규 의원 제가 뵀으니까 세 분 다 뵌 건데요. 다 좋은 분들이시고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뭐 보기 좋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뭉친 모습이 좋은 활동 기대하겠고요. 자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동두천시 생현 2동, 송내동, 상패동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동두천에 8개 동이 있습니다만은 제 지역구인 이 생현 2동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상권 활성화라든가 또는 시장이 좀 더 그 주민의 삶이 무엇보다도 그 경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상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패산업단지라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이것이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동두천 발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감당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지역에서 그 건강하게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개발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패동에 그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있고 장애인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런 복지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서 그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 곳입니다. 네. 송내동은 동두천의 뉴타운입니다. 예. 네,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고 또 학교들도 그러니까 새로 생긴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로 이제 생활 공간들을 송내동에서 많이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도 동천에서 비교적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네. 주차 시설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네. 예를 들어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특히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두천 안에서도 구시가지는 과소학급 내지는 학급 감축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신시가지는 과밀 학급 문제가 살짝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배려가 좀 더 필요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존경받는 교육인에서 교육자에서 존경받는 도의원이 충분히 되시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시지만 이제 마무리 인사 겸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한 3년여 되는데 꼭 이루고 싶은 일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인사까지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32년 교육활동을 했고 경기도의원, 특히 교육위원으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두천 양주 지역은 이 열악한 교육 환경과 또 학생 수 감소와 인구 감소와 관련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지혜를 모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 관계자들,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지역의 한 아이를 키우는데 지혜를 모으고 역할을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선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큰 역할을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길론이 역할을 감당해 가는 그런 센터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